오늘은 리만 적분을 얘기하려고 리만 정적분을 얘기하려고 해요. 리만 적분과 리만 부정적분과 리만 정적분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리만 정적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닫힌 구간에 대해서 AB 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어요. AB 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AB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함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서의 분할을 정의할 텐데, 분할은 partition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분할 P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잘라갈 때 굳이 등 간격이 아니어도 좋고, 그래서 이만큼의 델타 xk 구간이 존재하죠. 얘를 x0이라 하고 얘를 x1 이렇게 해서 만들면 얘가 xn이 돼서 전체 구간 중에서 델타 xk라고 하는 값은 xk번째에서 xk-3번째의 구간의 길이, 서브 디비전의 길이를 이제 이렇게 정해요. 분할의 노름을 정할 텐데, 분할 P의 노름이라고 그래서 독일어로 대충 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름을 얘기하면 노름 혹은 놈이라 불러요. 노름 혹은 놈이라 불러요. 얘는 전체 작은 구간의 길이 중에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얘기하고 k가 1부터 n까지, 그래서 작은 구간들 중에서 제일 큰 길이를 얘기해. 제일 긴 길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른 분할이면 분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작은 구간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작은 구간들 중에서 제일 긴 구간의 길이를 그 분할의 노름이라 그래요. 노름이 0으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노름이 0으로 간다는 것은 전체 구간 중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제일 긴 구간이 있으면 짧게, 제일 긴 구간이 있으면 짧게. 그래서 노름이 0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긴 구간이 짧아진다는 의미에서 골고루 작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함수 fx 아래에 있는 함수 아래쪽의 면적을 구할 때, 함수 아래쪽의 면적을 구할 때 정의하는 리만 정적분의 의미에서 바라보면 A에서 B까지의 이런 구간에서 지금 분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얘가 델타 xk이고, 여기에서 함수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이 구간에서 어떤 xk를 임의로 골라서 그 값을 xk의 스타 값이라 하면 이 xk 스타 값에 대해서 높이를 만들어서 이 높이를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럼 이 부분의 면적은 f의 xk의 스타 값 높이 곱하기 밑변의 길이 델타 xk, 이만큼의 사각형들이 k를 1부터 n까지 해서 n개의 구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SN이라 부르는데, 이 SN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해서 이러한 것들의 사각형들의 합, n개의 사각형들의 이만큼의 합이 있어요. 이 합을 리만 합이라 그래요. 리만 합.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전체를 전부 다 잘게 쪼개서 다 일일이 더하면 참 좋겠다 해서 극한을 보내고 그 극한값 SN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할의 노름이 0에 가도록, 분할의 노름이 0에 간다는 것은 잘게 쪼갠다는 뜻인데 균일하게 자라지는 않더라도 골고루 잘라서 분할의 노름, 제일 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도록 극한을 취해서 그 값이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면 그것은 함수 fx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불러요. 함수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함수 f가 리만 적분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 fx는 아직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연속이어도 좋고 연속이 아니어도 적분 가능한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은 리만 정적분의 원래 의미는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해서 이러한 분할을 임의로 택하더라도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어떠한 노름에 대해서라도 성립해야 하고 xk 스타의 선택을 그 구간 안에서 미로 할지라도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면 그것을 보고 함수 f의 닫힌 구간 a, b 이외에서 이거에서의 리만 정적분 값이라 불러요. 정적분 값이라 하는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 값이 일정한 값으로 존재해야 돼요. 일정한 값이라는 것은 어떠한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가기만 하면 어떠한 분할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고 xk 스타의 선택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 값이 항상 존재하고 일정한 값으로 존재해야지 그 값을 보고 함수 f의 닫힌 구간 ab 이외에서의 리만 정적분이라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함수 f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좋은 건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함수가 연속이면 당연히 성립하고 불연속이어도 그래서 연속이면 함수가 연속이면 당연히 리만 적분이 되고요. 연속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끊어진 점이 이렇게 있어도 끊어진 점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연속이 아닌 거죠. 이런 걸 보고 점프 형태, 도약 형태의 불연속이라고 해서 점프 디스컨티뉴어티라는데 그래서 이러한 점이 존재해도 얘는 적분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도 괜찮아요. 어디에서 닫힌 구간 A, B 외에서 그래서 연속이면 당연히 리만 적분 가능하고 연속이 아니어도 이렇게 점프 형태의 불연속, 도약 불연속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적분 가능하다,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텐데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것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x분의 1의 dx를 적분하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서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3, 2 범위에서 함수가 극한값이 이렇게 한없이 올라가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고 무한 혹은 마이너스 무한으로 이렇게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연속점이 좌우 극한에 존재하는 그런 불연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xk 스타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어떤 분할을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라서 얘는 극한이 적분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예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는 나중에 다른 의미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상적분 혹은 특이적분이라고 불러서 임프로퍼 인테그럴 이렇게 부르는데 특이적분 혹은 이상적분이라 부르는 그런 적분을 통해서 적분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맨 첫 시간으로 지금 리만 적분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얘를 조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분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xk 스타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보면 얘를 구간 AB에서 정규 분할을 택해보죠. 정규 분할은 다른 말로 레귤러 파티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규 분할은 전체 구간의 길이를 b-a를 이렇게 n 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k를 이렇게 등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xk 스타의 선택을 각각의 구간 어떤 구간이죠? xk 스타의 선택은 어디 구간에서 고를 거냐면 x의 k-1부터 그 다음에 x의 k까지 이렇게 고를 텐데 이 사이에 것을 고를 텐데 왼쪽 끝점을 고르든지 오른쪽 끝점을 고르든지 그건 자유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체 의미에서 보면 a가 첫 번째 점이고 a 더하기 n분의 b 빼기 얘가 이런 형태. 그래서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 블라블라 와서 n분의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이렇게 n이 되면 얘가 b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전체 구간을 등 간격으로 이렇게 자른 거죠. 얘가 a고 얘가 b고 전체를 등 간격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이런 뜻이죠. 세 번째 구간, 얘 등 간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갔을 때 k번째 구간에서 왼쪽 끝점 x의 k-1
오른쪽 끝점 xk 이렇게 해서 xk 스타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계산하기 쉬운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는 뜻이고, 그래서 얘를 오른쪽 끝점으로 택하게 되면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값이 되고, 이런 것이 k번째 구간에서의 오른쪽 끝점이 돼요. 이렇게 해서 함수의 형태를 적분의 값으로 형태를 바꾸어 보면 fx의 dx 리만 적분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할의 의미에서 분할의 놈이 아주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등간격이니까 n이 무한히 가면 등간격이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 값이 k는 1부터 n까지의 작은 사각형들의 합이니까 f의 xk의 스타니까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가 돼요. 이것이 이제 오른쪽 끝점 기준으로 했을 때의 작은 사각형들의 합, 리만 합에 대한 극한값으로 리만 정적분을 정의하는 값이에요. 얘는 다시 왼쪽 끝점을 하게 되면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값으로, 왼쪽 끝점이면 k가 0부터 n 빼기 1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해서 이러한 형태의 극한값이 일정한 값으로 존재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극한값이 이러한 형태로 항상 존재한다면 이것을 리만 정적분이라 부르겠다는 뜻이겠죠. 함수가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오른쪽 끝점으로 하고 왼쪽 끝점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른쪽 끝점 기준 이렇게 해서 오른쪽 끝점 기준으로 이렇게 등등등 내려오는 값이에요. 오른쪽 끝점 기준으로 내려오는 값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른 형태로 되어 있더라도 왼쪽 끝점이겠죠. 그래서 왼쪽 끝점으로 근사한 다음에 극한을 보내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등간격이고 어떤 xk의 스타를 선택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분할을 택하더라도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가기만 한다면 이 값이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니까 리만 정적분은 xk 스타의 선택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분할의 노름도 0으로 가면 그 어떤 누가 잘라도 관계없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값이 일정하게 존재한다면 이것을 보고 리만 정적분이라 부르고,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불러요. 리만 적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들도 당연히 존재하죠.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함수 fx를 x가 유리수일 때는 1로 주고, x가 무리수일 때는 0으로 줘요. 이렇게 함수를 정하고 구간 0와 1 사이에서 이렇게 택해서 어떤 분할을 택하더라도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 형태를 보죠. 어떻게 택하더라도 등간격을 해도 괜찮고 관계는 없으니까 지금은 등간격 해볼까요? 분할 중에서 레귤러 어떤 분할을 택해도 괜찮지만 그냥 지금은 레귤러 파티션을 한번 정해보죠. 그래서 정규 분할로 택하면 0부터 1까지니까 전체 구간을 이렇게 해서 델타 xk를 이렇게 만들죠. 0와 1 사이에서의 전체 구간을 잘개 쪼개서 n개로 쪼개면 하나의 구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얘가 n분의 0이고 n분의 k-1번째부터 n분의 k번째. 이 안은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와 적어도 하나의 무리수가 존재하니까 이 안에서 어떤 xk의 스타를 골라낼 때 이 값을 첫 번째 xk 스타의 선택이 자유로워야 하니까 얘를 유리수로 골랐을 경우를 생각해봐요. 유리수로 고르면 이 값은 f의 xk의 스타 값 곱하기 n분의 1 값 곱하기 얘를 다 더한 거, k는 1부터 n까지를 다 더하고 극한값을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n이 이렇게 한없이 커지면 이러한 형태가 되면 이 값은 유리수일 때는 항상 1이니까 이 값은 시그마 값의 k는 1부터 n까지가 돼서 이 값이 n분의 1이 되고, n분의 1은 상수값이고 n개를 다 곱하면 이것은 1이 되죠. 그래서 얘의 적분값은 유리수를 택하면 이러한 형태는 1값이 되지만 xk의 스타의 값을 만약에 무리수로 택하게 되면 무리수에 대해서는 극한값의 시그마의 f의 xk의 스타 값, 이 값이
n분의 1이 되는데 이 값은 무리수인 경우는 함수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이 되고 이 값은 0이 되는 거죠. 어떠한 분할이라도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리고 xk 스타의 선택이 그 구간 안에서 어떤 값을 택해도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유리수를 택하고 무리수를 택하고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함수는 0부터 1까지 함수 fx에 적분하는 이 리만 적분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리만 적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수 fx는 리만 적분이 불가능해요. fx를 이렇게 주면 xk 스타의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니까 리만 적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적분은 불가능한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함수도 있죠. 적분이 불가능한 것보다는 가능한 함수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의대로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면 a부터 b까지 x의 제곱에 dx를 적분해 보자 하는 것은 얘는 극한값으로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정규 분할을 택하면 a 더하기 n분의 b-a의 k 전체의 제곱 곱하기 n분의 b- 이 값을 구해내면 되거든요. 이 값이 바로 실제로 적분값이 되고 이때 함수 fx는 x제곱이니까 그래서 이만큼의 형태가 정리하면 모양은 극한값으로 k를 1부터 n까지 a의 제곱 곱하기 n분의 b-a로 더하기 2a 곱하기 n분의 b-a의 전체의 제곱 곱하기 k의 값으로 더하기 n분의 b-a 전체의 세제곱의 값으로 k의 제곱이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에 이만큼 묶여 있어요. 얘의 극한값은 n이 한없이 갈 때 a의 제곱 곱하기 b-a 이만큼의 값으로 시그마를 풀어내면 n이 되고 2a 곱하기 n분의 b-a 전체의 제곱이 있고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로 이렇게 전개되는 값이고 다음에 n분의 b-a 전체의 세제곱의 시그마 k의 제곱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이렇게 정리되는 값이죠. 얘의 극한값을 구하면 이 값은 n에 대해서 칸이니까 a의 제곱에 b-a가 되고 이쪽은 2창 2창분이니까 이것은 a 곱하기 b-a의 전체 제곱이 되고 3분의 1 값에 얘는 b-a의 전체의 세제곱이 된대요. 그래서 이 값은 b-a로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는 a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ab 빼기 a의 제곱이 되고 얘는 다시 3분의 1에 b의 제곱 빼기 ab 더하기 a의 제곱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남는 값을 정리하죠. 정리하면 b-a가 되고 이쪽은 3분의 1 값에 a는 b의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전체는 3분의 1 값에 b의 세제곱 빼기 a의 세제곱이 되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정규 분할로 계산한 이건데 얘는 이제 정적분의 정의 그대로 계산한 값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x제곱에 불과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값이에요. 아주 유명한 문제 중에서 하나 제로부터 b까지 코사인의 x를 적분하는 값을 계산해 보죠. 여기서 b의 값은 제로와 2분의 파이에 있는 그 값이라 생각하고 얘를 계산한다고 봐요. 이 과정은 굉장히 긴 과정이기도 하고 몇 가지 힌트가 필요한 과정이기도 한데 계산 과정을 전체를 한 페이지에 담기 위해서 이 정도 안에서 계산을 해보기로 하면 원래 정의대로 하면 극한값으로 정규 분할로 계산해서 시그마 값의 k는 1부터 n까지 0부터니까 이것은
코사인 값에 0 더하기 n분의 b-0의 k값 곱하기 n분의 b-0가 돼요. 전체 형태에서 코사인 값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 코사인 값을 정리하기 위해서 코사인 값만 따로 가져올게요. 1부터 n까지 코사인의 k의 x 값을 정리해 둔 것은 얘는 k를 1부터 n까지 코사인의 kx 곱하기 사인의 2분의 1x를 이렇게 곱하고 시그마와 관계없는 사인의 2분의 1x 얘는 시그마에 대해서는 상수값이에요. 이 값은 2배의 사인의 2분의 1x 분의 1 곱하기 시그마 기환의 1부터 n까지 얘를 합차 공식으로 정리하면 사인의 k 플러스 2분의 1의 x와 그 다음에 사인의 k 마이너스 2분의 1의 x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정리가 돼요. 코사인 곱하기 사인은 코사인 곱하기 사인은 2 곱하기 사인의 얼마 더하기 얼마 사인의 얼마 빼기 얼마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텔레스코픽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 값은 2배 사인의 2분의 1의 x가 되고 이 값은 1 대입한 것은 2 대입한 거 두 번째 항 뒤에 항구가 없어져서 전체는 남기면 사인의 n 더하기 2분의 1의 x 값이 되고 빼기 사인의 2분의 1의 x 값이 돼요. 이러한 형태가 남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의 코사인 값은 이런 모양이니까 x 대신에 n분의 b를 대입하는 거죠. 이 값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n이 하나씩 할 때 시그마 코사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2배 사인의 2n분의 b 값 분의 1 곱하기 사인의 n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x 값이니까 n분의 b 빼기 사인의 2n분의 b가 되고요. 그리고 맨 뒤에 n분의 b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값은 극한값으로 n이 한없이 갈 때 사인의 2n분의 b가 이렇게 붙어 있고 분자는 다시 2n분의 b가 돼요. 그리고 사인 값으로 얘는 b 플러스 2n분의 b가 되고 마이너스 사인의 2n분의 b가 되죠. 이렇게 됐습니다. n이 한없이 커지면 이 값은 0으로 가는 값에 0으로 가는 값이니까 전체는 1로 가는 값이고 0으로 가는 값이고 0으로 가는 값이죠. 그래서 이 값 남는 값은 얘는 1로 얘는 0으로 가는 값이니까 사인의 b만 남게 돼요. 그래서 0부터 b까지 코사인 x의 dx 값은 이렇게 사인의 b만 남는 값이 됐네요. 그래서 얘가 리만 적분 값이에요. 이렇게 리만 정적분을 계산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난감해지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없겠나를 생각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리만 적분을 볼까요? 리만 적분은 닫힌 구한 AB 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한 얘기예요. 이 fx에 대해서 극한값으로 시그마 f의 xk의 스타값 곱하기 델타 xk 값에 대해서 k를 1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가기만 하면 어떠한 분할에 대해서라도 그리고 xk 스타의 선택은 그 분할에서의 부분 구한 x의 k-1과 xk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택하더라도 이 값이 일정한 값으로 존재한다면 이 값을 a부터 b까지 fx의 dx라고 이렇게 쓰고 얘를 보고 함수 f의 리만 정적분이라고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이 기호 적분 기호는
인티그럴 이렇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라이프니츠가 NIZ로 쓰기도 하고 NITZ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만든 기호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함수 f가 이렇게 xk 스타일 선택이 자유롭고 분할이 어떤 분할이라도 분할의 노름이 0으로 같기만 하면 이 값이 일정한 값으로 존재하는 걸 보고 리만 정적분이라고 정적분 가능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리만 정적분이 가능한 것은 지금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함수 f가 연속이면 좋겠다. 또 연속이 아니어도 끊어진 점이 이렇게 불연속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형태가 점프 형태라서 좌우 극한이 존재하는 불연속은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조각적 piecewise continuous라고 불러요. 그래서 조각적 연속이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연속점이 기껏해야 유한계 있으면서 그러한 불연속점이 기껏해야 좌우 극한값이 존재하는 형태의 불연속이면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조건에서 적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수학과 학생들이나 해석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감당할 부분이라서 지금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죠. 그래서 리만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정규 분할을 택해서 고등학교에서는 a부터 b까지 함수 fx가 연속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극한값의 시그마 값의 k는 1부터 n까지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간에서의 오른쪽 끝점으로 정의한 값이고 혹은 왼쪽 끝점으로 정의해서 그래서 시그마 값의 k는 0부터 n-1까지 함수 f의 a 더하기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좋겠다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제안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딱 그렇지 않을 경우도 존재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만 적분의 정의고 정의대로 계산하는 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은 적분의 첫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할게요.